대한민국에 석유가 나왔다며 떠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땅속에서 나오는 석유가 뭐길래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열광했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거저먹길 원합니다.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돈 많은 백수를 꿈꾸며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산유국들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그 나라에서 살면 어떨지 상상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심지어 다른 중동의 산유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나라입니다. 인종차별, 문화차별이라고 외쳐도 세계인들은 이들 문화를 같은 선에서 봐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이란 단어를 빼면 간단히 결론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서, 브루나이에서 원유를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키우고 바나나 길러서 살 수 있을까요? 또 옛날처럼 이웃나라에 쳐들어가서 빼앗아 올까요? 노르웨이는 그냥 삽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산유국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유럽의 한 나라란 생각입니다. 이걸 전 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전문직의 능력이 있는 백수와 비슷합니다. 사실 백수도 아닙니다. 좀 덜 일하고 더 많이 놀고 그런데도 집이 좋거나 때 되면 차가 바뀌는 정도입니다. 남들은 땀 흘려서 일해도 이루지 못한 걸 겉보기에는 놀면서 다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똑똑하고 검소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라면 노르웨이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 10월 미국 오클라호마에 본사를 둔 필립스 페트롤리움 컴퍼니는 노르웨이 서쪽 스타방예르로부터 300km 떨어진 북해의 찬 바다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스타방예르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서부터 여러 개의 시추공을 뚫으면서 계속 손해를 보던 상황이었으며 내용이 없는 빈 공간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후일 에코피스크로 이름 붙은 오일필드는 북해에서 복권을 수십 개 맞는 것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스타방예르는 원유업계의 수도로 불립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마을은 순식간에 인구가 늘어서 지금은 15만 명이 거주합니다. 대부분의 원유 회사들이 들어서고 오일 박물관도 생겼습니다.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일 펀드라고 흔히 불리는 국부 펀드는 1990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잘 살지만 인구가 적은 탓에 갑자기 많은 돈이 몰리면 인플레이션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노르웨이 국내에 보관하지 않고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누어 보관합니다. 노르웨이 펀드는 약 300개가 넘는 원유 생산, 공급 회사들과 로얄 더치 쉘의 3%, BP의 2.5%를 소유하고 전 세계에 걸쳐 약 9천여 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국채, 건물도 포함합니다. 현재 스타방예르의 오일 박물관에는 펀드의 액수를 보여주는 시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조 달러를 가뿐히 넘어서고 또 반을 넘습니다. 1 트릴리언 US 달러스. 어떨 때는 2조가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는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 돈으로 연금, 사회보장 등의 용도로 매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돈을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1인당 한화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고도 또 모일 것이란 게 놀랍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원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노르웨이 전체에서 약 25%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로도 먹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면 나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첨단 인프라에 놀라고 상상외로 소박한 국민들에게 감동합니다. 10만 달러가 쉽게 넘어가는 평균 소득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 같지 않은 검소함과 항상 생각하는 북유럽 가치들과 맞물려 놀고 먹는 백수의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전에도 중동,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원유로 얻은 수익을 펀드로 조성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중 성공적으로 꼽히는 건 몇 개 남지 않았을 만큼 원유 펀드는 실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의 투명성, 정말 후손을 위한다는 책임감, 국민들의 의존성 등의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의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들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무엇을 할 거란 계획은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돈은 노르웨이의 미래이며 짧았던 순간에 찾아온 나라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노르웨이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것입니다. 다시 전 이것을 나라의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의 인프라에서 아무리 시골의 단 한 명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탄탄한 도로가 깔리고 학교가 인접하고 치료 비용과 노년의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노르웨이는 아주 조금 더 오일 펀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굳이 펀드가 없었어도 됐겠지만 아주 조금 더 좋게 이루어졌습니다. 복권을 맞았다고 집 사고 차 산 게 아니라 원래 살던 집과 차를 조금 고치고 가구를 바꾼 정도입니다. 이걸 어느 나라들과 같은 산유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브루나이 국왕이 세뱃돈 뿌릴 때, 카타르에서 국비 유학 보낼 때, UAE에서 집 무료로 나누어 줄 때, 그땐 좋았겠지란 생각이 듭니다. 원유값이 떨어지면 어쩔 것이며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국민성은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